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AI 반도체 모멘텀에 따라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BM 관련된 기업들이 10배 이상의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0년 만에 진짜 위기입니다. 사업 전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와 최소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토대로 경쟁자와 압도적인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전 부분에서 이 초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최근 한 10년, 20년 정도 사이에 경쟁자와 최소 격차, 점유율 같은 경우도 최소 격차를 나타나고 있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추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경쟁에 뒤처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AI 경쟁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를 필두로서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AI 반도체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는 첫 번째 1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 2단계 같은 경우는 AI 범용 반도체로서 이 시장 전체가 폭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CXL을 선점을 한 상황이겠고요. 이 AI 범용 반도체 핵심으로서 CXL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주가도 못 올라가고 있고 그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의 근간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위탁 생산 그리고 디바이스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V 가전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이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디바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TV 부분 같은 경우도 2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겠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이후로 15년 가까이 1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 5년 동안 사업 전 부문에 있어서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꺾고 업계 2위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U 제조를 자체적인 파운드리를 통해서 또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 자체 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파운드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이 자체 매출을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현재 매출 규모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보다 크다라는 평가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뒤처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고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비호 아래에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계 1위 지금 현재 2위 시장보다 하이 NA EUV 장비를 먼저 지금 반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TSMC보다 삼성전자에게 큰 타격이다. 그러니까 왜냐라고 하면은 TSMC 같은 경우는 이 미세 공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뭐 특히나 패키징 쪽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EUV 장비를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패키징 기술 대비해서 이 EUV 공정을 토대로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텔 쪽에서 최첨단 이 하이-NA EUV 장비를 먼저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서 TSMC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더 큰 타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현재 지금 세트 부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TV, 가전 같은 세트 전 부문이 매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 7, 80%가 박살이 났었죠. 지금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애플에게 빼앗긴 상황이겠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출시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자체가 굉장히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칩셋을 탑재를 하는 게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반도체를 넣어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자체 칩셋을 넣지 못하고 있겠죠. 이번에 이제 S24부터 해가지고 일부 이제 자체 칩셋을 탑재를 해주긴 했는데,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퀄컴의 이제 반도체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하량이나 수익성은 원래 이제 애플이 뛰어났었는데, 출하량과 수익성 부문에 있어서 전부 지금 현재 애플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2위인 SK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차이가 10년 만에 최소 격차인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 때 SK하이닉스와 이 D램 수익성 같은 경우는 2배 차이가 나버릴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올해 D램 시장에서 HBM 매출 비중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12단 적층 HBM3E, 이게 이제 최첨단 차세대 이제 HBM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개발을 했는데도 글로벌 업체 쪽과의 계약 같은 경우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 12단 적층을 늦게 개발을 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제품을 엔비디아 쪽에다 납품을 해가지고 당장 이제 추가적인 납품까지 이어질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사업 전 부문에서 경쟁사에게 따라잡힐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글로벌 IT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일단은 냉정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초기 경쟁에서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AI 반도체 경쟁이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경쟁의 일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위주의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었고, D램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쪽의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기 시장이. 엔비디아 AI 반도체나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AI 생태계가 아직 10%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던가 클라우드 업계,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를 사용해 줘야 되는 고객들이 서버 인프라 비용을 반드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HBM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쓰이고는 있겠지만,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는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서버 인프라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로 이 CXL이 부각을 받고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차세대 메모리 CXL 쪽에서 업계 선두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CX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제 반도체예요. 굉장히 SSD,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 쪽 저장 장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겠죠. 이제 뭐 컴퓨터 조립을 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텐데 좀 어색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칩셋에다가 원래는 얘가, 그러니까 메모리 D램을 꼽는 데가 있게, 그러니까 이 기판에다가 꼽는데 여기 연결 부위를 접합시키는 데가 D램을 꼽는 데가 따로 있겠고 SSD를 꼽는 데가 따로 있겠고, 현재 이제 이게 얘네들이 원래 메모리 쪽에서도 저장 장치 쪽으로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D램과 SSD의 규격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CXL,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이 CXL 같은 경우는 규격이 SSD와 똑같은 형태로서 SSD를 꽂는 곳에,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꽂는 곳에 그냥 D램을 꼽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D램 대비해서 크기가 크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D램이 다수 탑재가 되게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탑재가 되게 되면서 D램 용량이 대폭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CXL이 컴퓨터 서버에다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얘가 이 D램을 무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CPU 쪽에 이제 딸려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오직 CPU를 위해서만 일을 해줬고, GPU에 달려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직 GPU를 위해서만 일을 해줬어요. 지금 현재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GPU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얘는 엄청나게 바쁜데 CPU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을 때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가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지금 이 메모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가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한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CXL 플랫폼을 탑재를 하게 되면서 기존 D램 대비해 가지고 용량을 4배 이상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버용으로서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서버용 CPU 한 개당 원래 이제 D램이 16개가 탑재가 됐는데, 뭐 얘가 지금 현재 뭐 200기가 정도에서 500기가 정도가 만약에 이제 서버용 D램으로서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16개, 그러니까 꼽을 때가 16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D램 용량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용량의 CXL을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버 한 개당 메모리가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1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10배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연 속도 같은 경우도 5배가 개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D램 무한 확장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의 서버 투자 비용을 급격히 낮춰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1년 동안 GPU, 고부가 가치 제품의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NPU를 개발을 하고 있겠죠. 결국에 GPU라고 하는 것도 이 AI 반도체 쪽에서 쓰이고 있지만 그래픽 카드를 기반으로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범용 제품이고 맞춤형 NPU 제품, 그러니까 AI만을 위해서 개발이 된 AI 가속기인 NPU 대비해 가지고는 같은 수준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서버용 CPU, 그리고 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NPU 시장의 확대,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GPU의 가격이 크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도입이 빨라지겠죠. 가격 자체는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AI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바로 이 범용 반도체인 CXL 덕분에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AI 반도체 트렌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 필두의 고부가 가치 위주였습니다. 지금부터 AI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고 AI 반도체 시장 전체 파이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30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CXL 메모리가 2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해당 부문에 있어서 이 CXL 메모리가 삼성전자 AI 반도체 주도권 회복의 열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 상용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이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현재 작년 말 같은 경우도 11월 달, 12월 달 SK하이닉스 같은 HBM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할 때 삼성전자가 바로 이 CXL 메모리 모멘텀으로서 지금 현재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겠거든요. 이 CXL 메모리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AI 반도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실적적인 수혜로서 연결이 되게 될 것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 TLB입니다. TLB 같은 경우는 CXL D램 PCB 기판 모듈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 DDR 제품보다 이 CXL 기판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배 이상이 높을 전망이에요. 이 DDR5 자체도 단가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 이것을 넘어가지고 CXL이 차세대 AI 반도체 기판으로서 해당 부품들의 단가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TLB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CXL 10개 제품 중에 8개 모델의 기판이 단독 납품 예정이겠고요. 독점 수혜를 받게 되게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 10배 급증이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최초로 AI 초고속 인터페이스 현재 지금 이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기술이 PCLE 기술이 CXL과 지금 현재 호환이 되게 되면서 서버 내 여러 장치를 그러니까 CPU와 GPU 각각의 장치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 메모리를 무한 확장하는 게 CXL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장치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기술이다. 현재 퀄리타스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고속 AI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CXL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수혜를 받아주게 되겠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삼성전자 출신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부문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초에 공개드린 해당 자료집 통해 가지고 50% 이상 급등 종목들 많이 이제 찍어 드렸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 이제 쓰실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자료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무료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해당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일절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제 생겼는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인제 위쪽에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해당 자료지에 이렇게 이미지로 띄어 놨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찍어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최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인성정보라는 종목 찍어 드렸죠. 여기서 이제 찍어 드려서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 급등 이틀 만에 50% 이상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매일 오전 30분 전에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장시 작전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제 당일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겠죠.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로 단타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